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북 안동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전남 지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26일부터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안 튤립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여수 이순신 축제는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등을 분석한 사회 책임지수 평가에서 광양시가 전남 1위에 올랐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실책이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남입니다. 전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혹시 모를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차량이 신안군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담당자들과 함께 백신을 확인하고 냉장시설에 보관합니다. 신안군 보건소에는 100명 정도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 전달됐습니다. 25일 전남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1,900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포함한 16,797명이며 3월 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뒤 8주가 지난 4월쯤 2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26일에는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며 27일부터 목포 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 7곳에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 809명에 대해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한시군에서 이제 한 군데 한 데는 많이 한 데도 있는데 68개소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접종을 하게 되는데 1,931명이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접종을 이 약품이 도착하게 되면은 5일 동안 접종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나눠서 접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 접종이 문제 없도록 하겠고요.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등에 대비해 준비를 갖췄습니다. 요양병원 등의 구급차를 대기하고 응급약품과 심장 충격기 등을 마련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37.5도 이상 고열을 보일 경우 접종받을 수 없으며 지병이 있는 경우 접종을 받은 뒤 30분 정도 대기해야 합니다. 또 우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AED, 이제 심장 충격기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게끔 다 이미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겠고요. 전남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94%, 요양시설은 97%가 백신 접종을 동의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26일 오전 9시부터 전남 지역 요양병원과 여수 흥국체육관 등에서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경북 안동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6일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입원 환자입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1순위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이번에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이나 임산부도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들을 제외한 1순위 접종 대상자는 모두 27만 명 정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간을 두고 2차례 맞아야 하는데요. 의사가 있는 병원은 병원에서 맞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환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백신을 못 맞는다면 며칠 뒤로 일정을 미룰 수는 있는데요.
이유 없이 접종을 거부하면 모든 접종 일정이 끝난 11월 이후에나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몸 상태가 건강한지 확인해야 하고요. 접종 이후에는 열이나 통증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119에 연락하거나 곧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고열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1개월 만에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90% 이상은 일단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앞서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는 접종을 미루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결과도 나왔죠. 걱정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백신을 맞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요양병원 9곳과 목포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전해받아 26일부터 접종에 동의한 65세 미만의 입원 환자와 병원 종사자 1,200여 명에게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요양시설 20곳의 430명에 대해서도 하당 보건지소를 통해 접종을 시작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5일 기준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목포 8명, 해남 3명, 순천 1명, 나주 1명, 완도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과 목포에 사는 가족 6명이 확진됐고 목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직원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목포시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5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넘게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접촉자의 가족과 일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한 시간과 검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차이가 발생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N차 감염이 우려된다며 확진자의 자세한 이동 경로는 파악하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학교 개학을 앞두고 통학 차량 드라이브스루 방역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25일, 26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팔마체육관 내 주차장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통학 차량에 대한 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이동 검체 부스를 마련해 운전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운전자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차량 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튤립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은 당초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대면 축제를 예정했지만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이른바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튤립 축제가 취소됐어도 다음 달 임자대교가 개통되면 방문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방역 작업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올해 55번째 열리는 여수 거북선 축제 개최 일정이 가을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여수시는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여수 거북선 축제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9월에서 10월 사이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는 1592년 임진년에 출전해 11번의 해전에서 크게 승리한 전라 좌수영 수군의 출정일인 5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광양시는 살기 좋은 도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각종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 같은 노력에 부응하는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의 질과 정주 여건 등을 위해 지자체가 얼마나 충실히 역할을 다하는지를 보는 사회 책임지수 평가에서 광양시가 전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신혜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광양시는 1000점 만점에 660점을 받았습니다. 삶의 질과 여건 및 책임 부문이 통계에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사회 책임 지수는 지자체가 지방정부로서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한국 CSR 연구소와 넥스트데일리가 지난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평가 대상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로 그 범위가 광범위했던 만큼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광양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전국에서 우리 광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이에서부터 청년, 은퇴자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 복지 정책을 추진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공해서 어른이 돼서 가는 과정,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온 그런 도시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또 결혼하면 또 살 집을 또 마련할 만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전국의 지자체끼리 비교해보면 광양시는 특히 문화와 안전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발표된 전국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도 광양시는 전남에서 1위, 전국에서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양시.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위해 전남에서 그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면서 관련 시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목포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로 인상해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그동안 승용차가 8만 원, 승합차가 9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2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목포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 34곳, 유치원과 어린이집 67곳 등 모두 101곳이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해남 우황리에 있는 공룡 화석지가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에 등재됐습니다. 해남 우황리는 공룡과 익룡,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으로 자연사 분야로는 처음으로 등재가 이뤄졌습니다. 우황리 공룡 화석은 한반도 남부가 백악기의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였으며 공룡과 익룡, 새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후대에 계승할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등록제를 운영 중입니다. 완도군이 전복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완도군과 지역 완도 생산 유통단체는 전복 출하 가격 안정과 거래 명세서 주고받기, 전복 가격 지키기 등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공정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성황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 사업 규모는 52만여 제곱미터로 전체 사업비 92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토공과 구조물공 일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책로 8km와 주차장 1,100여 면, 보도 6교 등의 시설을 갖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남도장터에 입점할 업체를 연중 모집합니다. 남도장터는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1,200여 개의 업체가 입점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며 제품 상세 페이지 무료 제작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 제휴 판매 확대 등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